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가 좀 있어요. 강의 일정이 좀 있어서 지금 녹화 시간이 오후 2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뭐 시세 같은 거 참고하실 때 혹시나 여러분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 앞두고 있는 일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타입 A 미팅, 그쵸? 요 타입 A 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타입 A, B, C 미팅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미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중요도가 높고 또 미팅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순위가 A가 가장 위입니다, 여러분들. A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고 나면 이제 회사 측에서 FDA에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심각하게 지연이 중단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거나 혹은 중요한 오류를 해결을 했거나 긴급한 승인 관련된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 그럴 때는 타입 A 미팅을 신청하는 건데 이게 또 안 받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받아지긴 하지만 이 미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FDA가 지금 현재 인력 상태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어쨌든 OK가 되면은 30일 이내에 미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60일이고요. 그리고 타입 C 같은 경우에는 75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타입 A, B, C 미팅 가지고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거는 솔직히 말하면 없는데 근데 이제 미팅 결과가 중요하겠죠. 근데 현재 HLB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미팅 결과가 분명히 이 정도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에 NDA 재신청을 넣으십시오 라는 재신청에 대한 권고 있죠. 권고가 오거나 아니면 재신청을 넣겠습니다. 언제까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회사 입장이 이제 나올 거예요. 미팅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팅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가 등락이 시작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미 타입 A 미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거 가지고서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미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마저도 B나 C로 미팅을 진행한다 혹은 미팅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또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도 더 늘어지잖아요. 지금 HLB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C1으로 되면은 2개월인데 C2로 되면 몇 개월입니까 여러분들?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C1과 C2는 사실 심사를 해서 결과 발표가 언제쯤 나오냐 그냥 그 차이거든요. 무조건 된다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기간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C2가 분류가 됐다 그러면 시간이 늘어지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1차 CRL 당시에 C2에 분류가 됐었고 6개월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또 CRL을 받아버렸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HLB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입 A 미팅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그리고 이 타입 A에 대한 미팅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일정도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미팅 후의 결과다. 그래서 일단 지금 타입 A 미팅을 신청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이 어떤 심각하게 지연이 됐거나 혹은 중단이 되어 있거나 중요한 오류를 해결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승인을 해서 관련한 논의를 갖겠다라는 거. 이 자체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검증을 한번 받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느냐. 이 정도면은 재신청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등등 FDA와 한번 미팅을 해서 사전 점검을 받는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C1으로 갈지 C2로 갈지 더 보완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한번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다가 예를 들어 그냥 C1으로 기대를 했다가 C2로 두드러 맞으면은 이제 주가도 많이 두드러 맞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돌다리를 한번 두들겨보고 건넌다라는 느낌으로 타입 A 미팅을 신청한 거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조금 지연되기는 해도 이대로 잘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남아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아직 많기는 해요. 사실은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특히 공화당이 우세에 있는 중간 선거 전까지 한 1년 반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뭐 의약품 관세부터 시작해서 약가 인하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제약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HLB도 기존에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영업 방식과 이런 것들이 변수와 차질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는 시장은 계산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인부터 받고 얘기해라.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약바이오도 뭐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 종목이 됐든 뭐 ETF가 됐든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HLB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마 타이밍 맞춰서 해줄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HLB에 너무나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일부 비중이라도 좀 덜어내가지고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드리면서 급등주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그 후발주 중에 하나가 또 HLB가 될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짚어드리면서 HLB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코멘트도 같이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후에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테마 정리 간단하게 해드렸고 이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꼬라지는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싹 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마다 제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계속 꾸준하게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히든 종목이나 정말 막 200~300%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왜냐면 전략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날그날의 강세 테마, 강세 섹터 거기서 나타나는 순환매로 수익을 편하게 낼 수 있는 전략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만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로 이제 상승 마감이 됐는데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7% 상승 마감했거든요. 마이크론이 일단은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갈 때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로 넘어갈 때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결국에 반도체 현물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평균 판매 가격을 우리가 ASP라고 이야기하잖아요. ASP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보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주요 기업들의 재고입니다. 재고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재고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제품의 수요로 다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고객사들이 재고 정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또 빨라진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AMD라는 기업이 있는데 AMD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7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MD도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들이 뭐 5~6%면 급등인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았고 또 미국은 쿼터 결산이 우리랑 다르죠. 그래서 3월에서 5월 거까지 이렇게 해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 넘어갈 때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 좋잖아요. 그죠? 신고가 계속 뻗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장주들이 계속 뻗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가지고서 플레이를 못하는 상황이 있다. 혹은 내가 못 따라갔다면은 후속주로 중후방 기업들, 그쵸? 반도체 소부장, 중후방 기업들로 컨택을 하셔가지고 고베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베타 종목들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베타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5%밖에 안 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베타 종목으로 2배, 3배씩은 수익을 더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ISC 지금 두 자릿수 때 급등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매집을 다 해놨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장중에 고점 14%까지 급등 나왔고 아직도 지금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죠? IS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베타 종목으로 깔아놓으니까 SK 하이닉스 주가가 물론 많이 가기는 하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점 대비 76%인데 우리는 하루 이틀 만에 30%, 35% 따라가면은 충분히 고베타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깔아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된 종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자동차 섹터 오늘 현대차, 기아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영국 쪽에서 지금 한국 차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현대랑 기아 두 브랜드 합쳐서 점유율이 10%에서 11%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한 10.56% 정도 정확하게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근데 또 마진이 좋아요. 그래서 GV80 같은 차량들이 있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 GV80 같은 거는 SUV면서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마진율도 더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GV80 출시했을 때 그 전년에 제네시스 전체 판매량이 이 GV80의 사전 예약만으로도 매출 기준으로 다 제꼈었어요. 한 대로. 근데 미국에서 GV80 쿠페라든지 뭐 올블랙이라든지 이런 거 패키지들이 있더라고요. 1억이 넘어요. 근데 그것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업을 참 잘하죠.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잘 알아요. 자,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GV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벤틀리의 벤테이가랑 좀 닮았잖아요. 같은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GV80이 출시된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풀체인지가 한 번도 없었어요. 메인 디자인도 수년 동안 지금 계속 비슷하거든요. 그만큼 고급스럽기도 하고 아직도 흥하고 있는 디자인이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영국에서도 굉장히 잘 팔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뭡니까? 한미 3차 관세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협상단이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25%,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먹여놨잖아요. 일단은
이거 면제 중요성을 미국에다가 계속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협상을 할 텐데 우선적으로 테이블에다가 꺼내 올릴 항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기차가 좀 오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얘네까지 이렇게 올라버리면 코스피는 진짜 메인 수출 업종 주요 종목들이 싹 다 오르는 거거든요. 이제 진짜 2차 전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테마들이 오늘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직접 나서버려가지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깔끔하게 또 일단 휴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멈춰 세웠죠. 그럼 그 다음 타겟은 뭐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인데 이쪽에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인 것도 있지만 일부 건설주들은 소형 SMR이나 대형 원전에 대한 협력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은요, 말 그대로 재건 사업이라고 칭합니다. 재건 사업이죠. 왜냐하면 봉사가 아니니까.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한테 무상으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크게 개입을 한 게 없거든요. 협력하는 거를 좀 많이 꺼려했어요. 러시아랑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친하니까. 특히 러시아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삼성, LG 자동차 기업들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좀 지원을 하거나 우회적으로 판매를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재건에 있어서는 또 한국만큼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국가도 없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고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것저것 진짜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재건 비용으로 사업적으로 돈을 벌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재건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DLNC나 현대건설 얘네들은 소형 SMR 쪽으로 아니면은 뭐 대형 원전 쪽 건설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최근에 또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 참고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미국 쪽에서 엄청 강했는데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IRA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다시 또 급등 나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IRA 세액공제 혜택을 전면 폐지를 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건데, 일단 미국에서는 이 태양광이 발전 단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인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되기는 했지만 공화당에서 추진했던 OBBB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OBBB가 뭐냐면은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공화당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한국말로는 뭐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트럼프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홍보 종합정책 패키지다 이렇게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해가지고 IRA를 추진했던 것처럼 공화당도 OBBB 이런 정책을 하나 낸 거죠. 근데 이것도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복지 쪽도 있고요, 빵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젠더 쪽도 있어요. 트젠 쪽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근데 이 법안 초안에서 주택용 태양광 관련된 거, 요 주택용 태양광 세제 혜택에 대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공화당 상원에 에너지위원회 소속 의원 하나가 이걸 좀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이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일반 가정집에다가 누가 이 태양광 패널을 4-5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여러분들? 아무 메리트 없잖아요. 그냥 4-5천만 원어치 전기세를 몇 년을 내면 되지, 그쵸? 근데 설치비만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또 나름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를 쓰니까 대부분의 전기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거고, 전기 자체를 지자체에서 주에서 사갑니다. 남는 전기를. 그러니까는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가 돼요. 공짜로 전기 쓰고 전기를 또 팔 수 있고 남는 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가 돼버리고 환경적으로도 또 긍정적이고, 그래서 에너지법이 요게 한때 있었는데 이 설치 비용 중에 30% 정도는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거나 뭐 보조금이나 리베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치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이 많은 설치 패널들이 대부분 다 중국산 걸로 갖다가 썼었거든요. 태양광 패널 관련된 밸류체인의 80% 이상이 지금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도 주다가 말았어요. 우리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 기업들 먹여 살리는 거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또 부활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화나 OCI 쪽에서 미국 현지 생산 라인 잘 갖추고 있고 보조금도 어느 정도 수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는 IRA 보조금을 요거 이제 잘리긴 했어도 남은 기간 동안에 태양광 패널 설치 수요가 그래도 조금 늘면은 바짝 당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다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썬런이라든지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인페이지 에너지 이런 애들이 싹 다 급등이 나왔었어요. 우리나라는 좀 올라가다가 튀다 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13시 50분 기준으로 했을 때 양대 시장 개인이 1.3조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메이저 전체 외인 기관 금투 전부 다 싹 다 순매도세였어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벌써 82.6까지 급등을 해서 굉장히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과열된 이 시장을 조금 소화할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국내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 섹터나 테마로 놓고 보면 아직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다 안 돌았어요. 한 바퀴도 제대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오르지 못한 그 후발주 주요 섹터들을 베이스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가격적인 조정이 있고 시세가 빠지는 가격 조정과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저는 기간 조정이 짧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올라온 만큼 살짝만 좀 쉬고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반도체는 HBM 신제품 외에도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들의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을 보이면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신고가랑 또 삼성전자의 6만전자 회복으로 중후방대의 고베타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도 퀄리타스 반도체나 ISC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 반도체도 지금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환매 사이클 또 키 맞추기로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섹터 다 못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거 반도체 중후방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요 순서예요. 그래서 바이오가 오를 타이밍쯤 되면은 HLB도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물리면은 바이오 섹터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코스닥도 바짝 끌어올리겠죠. 그렇게 코스닥도 900, 950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HLB가 똥을 싸지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비중은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하루 이틀 쉬어가는 흐름에 이 상승이 끝났다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고요. 특히 지금 개인들이 인버스 배팅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무덤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인버스 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인버스를 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추후에 인버스를 사야 되는 시점을 한번 또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인버스 살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차 전지도 아직 제대로 불을 뿜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도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나 에코프로 혹은 BM 이런 쪽을 보셔도 좋고 남북 경협주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난티라든지 기타 그 밖에 몇몇 종목도 또 있죠. 그런 것도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J 중공업 관세 협상 카드 또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MRO 쪽도 분명히 언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HJ 중공업도 편입을 미리 해두시면 좋다. 오늘 조금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HLB 7월 중순경에 타입 A 미팅 결과 발표가 있을 거고 NDA 재신청이 됐든 NDA 재신청 권고가 됐든 혹은 타입 A 미팅에 대한 결과가 어떻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가 드러날 것 같다. 그럼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미리미리 비중 일부라도 깔아두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 그런 타이밍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짝 최근에 공식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내용의 극 일부고요. 실제 레버리지 같은 거는 저희가 조금 비중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계좌의 밸런스를 놓고 보면 이쪽이 무게가 좀 더 높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 배팅을 공격적으로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000%가 간다고 미리 얘기하고 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배팅을 했을 때 1, 200%, 2, 300% 정도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땡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HLB도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FDA 승인이 지금 당장 난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봐야 두세 배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에서 그런 수익을 미리미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과거 한때 에코프로도 저희가 1200%까지 수익을 냈었어요. 실제로 중간에 이렇게 캡처해서 수익을 다 냈던 거였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손가락 빨고 계시면 안 된다. 실리콘2도 보시면 2, 300%대 수익을 저희가 다 냈었고 HD 현대일렉트릭 500%대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LIG 넥스원 중간에 1, 200%에서 캡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300%대까지 수익을 냈었고요. 현대중공업 지금 이거 초반에 캡처한 거지만 지금 180%에서 200%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 단 한 주도 팔고 있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HD 현대중공업 주력주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 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일단 제가 영상에서 매일매일 언급드리는 종목이라도 좀 살펴보셔라.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시장의 흐름에 크게 뒤처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요,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혹은 뭐 각자 투자하시면서 물려있는 게 있어서 좀 복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절박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금전 요구는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구독만 좀 눌러주세요.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 AI 관련된 거 히든 종목으로 지금 주력주로 또 편입을 하고 있죠. 그거 두세 배 정도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조정이 나왔어요. 이런 조정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그 밖에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라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종료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